자, 세 번째 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 경험담이고 악마의 스프님께서 경험담을 보내셨습니다. 경험담을 보내신 악마의 스프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경험담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 형님. 저번에 긴 사연 올렸던 악마의 스프입니다. 몸이 아파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고민 보냈었는데 사연 보내고 나서 와이프랑 여러 방면으로 의논해 한의원 다녀보고 안되면 큰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고 일을 그만두려고 했었는데 다행히 한의원이 효과가 좀 있었고 밑에 직원도 들어와 일의 강도가 좀 덜해져서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사연 올리면서 조소 다니면서 고생했다고 했었는데 그중 저의 첫 회사 썰 한번 풀어볼까 해서 보냅니다. 때는 2008년 저는 군대를 갈 준비를 하느라 대학교 강의 교수님한테 신검 간다 연락해놓고 대학교 친구와 같이 신검을 갔습니다. 신검 간다고 하면 결석 처리가 아니라서 어차피 상금 나와서 현역 가겠지 마음 접고 신검 끝나고 뭐하고 놀지만 생각했었죠. 근데 신검 검사하던 공무원 2명 중 1명이 자꾸 앞에서 그냥 주자 이러더군요. 그래서 뭘 준다는 거야? 혼자 생각하며 의아하던 와중에 깐깐해 보이는 다른 1명이 안 된다면서 갑자기 저에게 안약을 주더니 이거 뿌리고 다시 검사하자 하더군요. 같이 갔던 친구는 이미 1급 빼방인 친구라 검사 다 끝나서 검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여튼 안약을 뿌리니까 눈이 돋보기 안경 쓴 것처럼 마탱이가 가더군요. 그리고 다시 재검사하는데 다시 뭘 자꾸 주자 이러더라고요. 그 깐깐한 나머지 1명도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자포자기한 표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뭘 자꾸 준다는 거야? 안약 준다는 이야기 아니었어? 하면서 혼자 고씹었죠. 그리고 같이 갔던 친구 1급, 저 4급이 뜨더군요. 거기 검사 한 80명 정도 한 것 같은데 정말 저 혼자 4급이었습니다. 시선은 완전 집중되고 친구가 개부러워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4급 나 밥 사고 그렇게 공익하길 기다렸죠. 공익 나오면 밥 사야 돼요? 나 이거 무슨 기분인지 알 것 같아.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2월에 동사무소 발령이 확정나고 대학 휴학기 내놓고 1월 중순까지 놀고 있는데 방위산업체라는 시스템을 우연히 알았죠. 4급은 방위산업체 가는 절차가 굉장히 쉬웠죠. 현역은 전공, 자격증, 복무기간 상념 등 조건이 까다로움. 여러가지 고민 끝에 집안 사정 생각해서 부랴부랴 워크넷에서 업체 찾다가 경기도 한 시골의 식품공장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비극의 시작이었죠. 일단 워크넷 업체는 걸려야 되는 게 정석인데 방위산업체는 알아볼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아서 정보가 없었어가지고 워크넷으로만 알아보기 실수였지요. 이 업체의 장점. 첫 번째, 퇴근 시간은 잘 지켜지는 편이다. 두 번째, 여초 회사였는데 젊은 사람 고생한다고 그래도 잘 챙겨주심. 세 번째, 산업체라 중간에 한 달 훈련이 있는데 회장 남편이 논산 출신이라 한 달 훈련 개편하기야. 내가 불면증이 생겨서 아프다고 하니까 바로 대대장 면담. 완전 단독 군장 제외. 조교들 계속 맑으면서 괜찮냐고 물어보고 온도 체크해줌. 연대장 앞에서 불면증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면서 연설까지 해줌. 알고 보니 거기 사단장에게 직접 전화해서 특별히 챙겨라고 했었나봄. 끝. 자, 이 업체의 단점. 첫 번째, 출근 시간이 역같음. 출근 시간이 역같은 이유는 가을, 겨울, 특히 낙엽, 눈청소 오지게 했습니다. 솔직히 강원도 군대 간 친구만큼 눈 오지게 치웠습니다. 아침에 출근 차량, 납품 차량 들어오려면 치워야 되는 양이 길 1km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할 시간은 일찍 출근해야 했지요. 물건 납품 빨리 가야 된다고 챙겨주는 거 도와주느라 일찍 나갈 적도 많고 OT 수당 그딴 거 없습니다. 두 번째, 돈이 너무 짜. 강제 기숙사 생활했는데
그 기숙사비 따로 10만원씩 챙겨갔습니다. 추석, 명절 상여, 인센, 수당 이딴 거 없었음. 그냥 최저임금. 일한 지 1년이 지나도 시급이나 월급 인상 없었음. 세 번째, 역 같은 78살 죄송합니다. 78살 여자 노인의 사장. 30명 다니는 회사에 타이트 회장 달고 자기 며느리 사장 주는 것도 어이없는데 회장이라고 갑질 오지게 해댔습니다. 쌍욕보다는 사람 가슴에 비수를 박는, 예를 들어 너가 이 회사에서 하는 게 뭐냐, 도움 안 된다, 일 그렇게 하지 마라. 현장 상황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갑자기 우르르 불려 모아서 자기가 하자는 거 해줘야 돼. 실수하면 그날 그 사람 잡음. 애초에 시스템부터 안 갖춰진 조소가 백으로 백화점 납품하고 HACCP 받는다고 하는 것부터가 문제임. 시스템이 없는데 실수가 안 나오겠음. 네 번째, 생산부 여초 파벌. 파벌 따로 없이 그냥 서로 까기 바쁨. 뒷담화 오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싸움나.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임. 다섯 번째, 일이 그냥 계좌프 노가다임. 그냥 무거운 거 개 많이 들고 옮기고 이것저것 사람 몸으로 때울 수 있는 건 다 시킴. 심지어 소도 키워서 남는 음식물 쓰레기 속았다 주기. 지름 3m, 깊이 3m 구덩이에서 쓰레기 태우기. 텃밭 농사. 여섯 번째, 슈퍼까지 2km 떨어진 깡시골. 일단 슈퍼 가거나 장을 볼 수가 없음. 야생동물, 쥐, 뱀, 꽝 등 별의별 동물들 많아서 트랩 설치, 시체 채우기 같은 일도 함. 배달이 치킨이랑 족발밖에 안 돼. 그 흔한 짜장면도 귀했던 시절. 더럽게 느린 인터넷, 잘 안 터지는 휴대폰 등등. 일곱 번째, 밥 더럽게 맛없음. 명색이 식품 회사인데 밥 진짜 맛없음. 고기 반찬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올 정도. 간식 같은 복지도 없었음. 가끔 회장이 간식 사오면 겁나 센세 오지게 냄. 차가 없어서 내가 사올 수도 없음. 여덟 번째, 사무실 직원들도 꼰대들 집합서. 하긴 이런 회사에 다니고 있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이 다닐지는 대충 알만함. 라떼는 젊은 사람이면 이런 꼰대 마인드는 기본 패시브고, 화나면 씨발, 개 이런 욕 직원한테 기본으로 함. 그나마 납품하는 형님 계셨는데 그분이 좀 챙겨주심. 정말 이 회사 와서 정말 많이 했어요. 어떻게 이런 핫바지 회사가 산업체를 딸 수 있었는지. 위에 이야기한 대로 그것도 장본 백으로 산업체 받은 거였어요. 거기다 집에다가 월급 80만원 받으면 50 다 주고 한 달 10만원도 안 되는 용돈 받아가면서 생활했고 집이나 매일 싸웠습니다. 너무 힘들었는데 회장이 넌 이 회사에서 도움도 안 된 쓰레기라. 그래서 그 자리에 빡쳐서 사직서 쓰고 업체 바꿨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잘해주신 이모님들 뵈러 갔는데 많이 좋아졌다. 회장의 성격 많이 누그러졌다. 다시 들어와서 일할래? 물어보길래 그냥 하하 웃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손절하고 다시는 안 갔습니다. 여러분도 붕어형 같은 방송 많이 보고 업체 잘 선택해서 가십시오. 그리고 반응 좋다면 제가 두 번째로 간 전자회사, 이 첫 번째 회사를 탈출했다고 생각하고 호기롭게 간 그 회사, 여기서 더 밑바닥은 없겠지 했던 회사, 그 썰도 풀어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재밌네요. 재밌는데 이상하게 보시는 분들 별로 없네요. 저는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아유, 고생했네요. 야, 근데 이거 뭔지 알아요? 자, 이거 신검 얘기부터 한번 가볼까? 여기 보면 신검 얘기. 약간 신검 가면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그 동네 약간 동창회 같은 느낌? 왜냐하면 신검을 보통 동별로 합니다. 동별로. 그 동네 동별로. 그럼 그 동네에 나왔던 사람들 보통 동갑내기입니다. 신검을 보는 사람 죄다 동갑내기. 그러면 그 동네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 다 봐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한 번씩 받고 중학교 때 한 번씩 받고 고등학교 때 한 번씩 본 사람들. 네, 봅니다. 그래서 약간 반동창회. 이거만 공감하실 거예요. 신검을 봤던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스푼이 그렇지 않나요? 예, 약간 거의 반동창회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보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이 안 좋았던 사람이나 뭐 학창시절 좀 놀았던 애들 이런 애들 있죠. 껄렁껄렁한 애들. 예,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는 신검이 반가운 곳이겠지만 누구한테는 신검이 굉장히 껄끄러운 곳. 저한테는 껄끄러운 곳이었습니다. 저는 신검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신검을 아마 그 대구는 아마 그 다이소구 장기동 가서 받았던 걸로 기억나요. 아직도 거기서 신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멀어가지고 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시간이 안 갑니다. 약간 예비군 훈련처럼 시간이 안 가요. 신검이. 아, 그 지역 맞아요? 아, 대구. 아, 대구 맞아요? 대구 그 장기동 맞습니까? 달서구 장기동? 그거 맞는 것 같은데? 거긴 것 같은데. 아, 죽전동. 아, 죽전동. 죽전동이 맨날 장기동과 가깝잖아요. 예. 아, 죽전, 그거 맞네. 그러면 죽전동이랑 장기동이 서로 붙었으니까. 맞네, 맞네. 약간 예비군 훈련 갔어요, 가면. 그래서 시간이 진짜 안 갑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죠, 그게. 아침 일찍 가가지고. 오후쯤 돼가지고 학교 생활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끝나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돈도 줬던 기억이 나요. 돈 주지 않습니까? 이거 검사했다고, 수고했다고 돈 주지 않나요? 그냥 몸만 오나? 왜냐하면 이거 약간 예비군 훈련장 비슷하게 돈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이게, 그래서, 왜 보면, 이거 4급 뜨잖아요? 4급 뜨면, 사람들이, 오, 와, 정말 진짜 부럽다. 야, 4급이란 말이야? 멀쩡하게 생겼는데? 제가 왜 4급이야? 와, 세상 존나 억울하다. 왜냐하면, 그때는요, 애들이 생각이 없다. 나이거리 생각이 없어. 20살이니까. 20살 19살밖에 안 되니까. 애들이 군대 안 가는 게 제일 부러워요. 다른 거 필요 없어. 뭐, 재벌 뭐든 다 필요 없고, 그냥 군대 안 가는 애들 제일 부러워요. 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쟤 내보다 더 멀쩡하게 생겼는데, 쟤가 왜 방이야? 쟤가 왜 공익이야? 와, 집에 높은, 뭐, 백 있냐? 야, 너 백 있냐? 집에 아는 사람 있어? 어떻게 네가 왜 공익이야? 사람들이, 제가 공익 받을 만 하기 때문에 공익 나왔다. 이게 아니라, 왜 제가 왜 공익이야? 나도 현역인데. 겉으로 봤을 때 제가 더 멀쩡하게 생겼, 제가 더 치기 좋게 생겼는데, 왜 쟤는 공익이고 나는 왜 현역이냐 말이야? 사람들끼리 이거 가지고 굉장히 궁시렁궁시는데요. 이 들린단 말이야, 이게. 이게 들리거든요. 상금 나와도 좀 부러워요, 상금 나와도. 왜냐하면 상금 나오면, 그 상금 예비학 될 가능성이 크단 말이야, 상금 나오면. 보통, 상금 예비학 기준이 보통 상급에서 나와요. 상급 중에서 집을 못 사는 사람이면 거의 100% 상금이야. 예. 상급 정도만 나와도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집에서 출퇴근하겠네? 부럽다. 이렇게 얘기 나와요. 요즘은 상금이 잘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상급 중에서 집이 좀 어렵고 이제 형편이 어려우면 웬만하면 상근을 나와요. 예. 다 맞아요. 거의 상근이에요. 결혼했으면 100% 상근. 상급인데 결혼했잖아요. 뭐 사고 쳐서 결혼했잖아요. 보통 상근은 보통 일 받다가 결혼한 사람들. 나이 먹고 결혼한 사람들, 급수가 낮은 사람들. 두 번째는 이제 상급 출신 중에 집이 어려운 사람들. 예, 집이 어려운 사람들. 보통 못 사는 사람이 보통 이것만 나와도 집이 어려우면 보통 이제 상근을 뽑아줘. 그랬어요. 티오가 나면. 상급이 웬만하면 상근. 그래서 상급만 와, 쟤 집에서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겠네? 야, 출퇴근해 존나 부럽다. 야,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상급만 나도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원래 그 나이 땐 다 그래. 그 나이 땐 다 그렇습니다. 근데 4급이, 와, 자식, 꿀 빨았네. 개 부럽다. 와. 남들은 뺑이 까야 되는데 쟤는 무슨 전생에 무슨 복을 얻었길래 4급 나왔단 말이야. 좋겠다? 가면서.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좋은 게 아닌데. 맞잖아요. 4급이 나왔다는 거는 몸에 굉장히 뭔가 안 좋은 게 있으니까. 보통 저희 때는 시력만 안 좋아서 4급이 나왔어요. 저희 때는. 그래도 제가 군대 갔을 때는 지금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저는 06군분이잖아요. 그때는 눈만 이제 마이너스 디옵터 넘어가면 4급이 나오긴 했었어요. 디옵터 이제 2로 넘어가더라도. 그러면 그거는 그 정도면 이제 안경 없으면 아예 안 보이는 것 수준이거든요. 희미하게 보인다는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안경 쓰고 시력이 무지하게 안 나와. 디오토 넘어간 사람들 다 4급이 났어. 근데 아시겠지만 뭐 사건이 발생하면서부터, 뭐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서부터, 이건 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네, 그 연예인 관련, 네, 네, 그 신건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서부터 이제 눈으로 얘기하지 마시. 눈 관련 사건 얘기하면서 이제 눈 관련 이제 눈으로는 이제는 작업이 안 나온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제 시력 가지고 장님이 아닌 이상은 안 나온대요. 장님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눈만 나빠가지고는 안 된대. 뭐 하나가 더 안 줘야 된대요. 더. 그래서 맞죠? 그래서 4급 나오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죠. 옛날에 눈만 안 나빠도 4급이 나왔거든요. 생명만 해도 4급이 나왔는데 이제는 생명도 현역을 가야 되는 세상이 온 거야. 눈 나빠도 현역을 가야 되고. 아무튼. 그래서 방위산업체. 근데 방위산업체가 좀 알아보고 가시. 방위산업체가 아마 안마스프니 때는요, 이 산업기능요원 인식이 널리 퍼지던 시기가 아니라서, 저분도 나이가 좀 있는 편이에요, 저 스프님도. 나이가 좀 있는 편이, 연식이 좀 있는 편이라서, 이게 방위산업체가 널려 있었거든요. 방위는 그때 부러웠던 게, 뭐, 주변에 조소기업, 이제 주변에 뭐, 친척이나 아시는 분 중에 중소기업 있으면 좀 편한 보직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뭐, 사무실에 앉을 일이나, 그냥 간단한 일만 해주는 거. 예. 그러니까 저를 찾아보면, 발품을 찾아보면, 예. 그러니까 미리 알아봤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네요. 편하게 한 사람도 있거든요. 물론 빡세게 한 사람 빡세게 했겠지만, 예. 경기단 10풀 공장, 비극의 시작. 예. 일단 시골에 식품 공장 있다는 것만으로 비극의 시작입니다. 예.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잖아요. 식품 공장은 다 시골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식품 공장은요, 다 시골에 있어. 다 시골에 있습니다. 예. 시골에 있을 때 뭔가 의심을 했었어야죠. 그리고 워크넷. 예. 조소대의 성지 아닙니까? 야, 대한민국 조소대 성지. 조소대 집합소. 워크넷이잖아요. 예. 정말 좋은 기업은 워크넷에 안 나오죠. 정말 괜찮은 데는 워크넷에 안 나오고, 남들이 안 가려고 하고, 뭔가 미심쩍은데, 이런 데서는 다 워크넷에 있죠. 예. 자, 퇴근 시간 잘 지켜지는 편이다. 이거 뭐 장점이 아니네. 원래 잘 지켜야 되는 거고. 예. 잘 챙겨주고. 개편하게 하고. 한 달에 훈련이 있구나, 이것도. 훈련을 받아야 되네. 4주 훈련 아닐까, 4주 훈련? 자, 단점. 출근 시간이 뭐 같아. 이게 시골의 단점이죠. 예. 시골의 단점이 뭐냐 하면, 시골에는 눈이 많이 와요. 예. 여러분 아시면 좋은데, 시골 공장 같은데 공장 같은 데 가시면 단점이 그거예요. 제가 이거 예전에 고정에서 일할 때, 고정도 시골이거든요. 경북 고정군. 저 성서 대곡 이제 화원 지하서 이제 사문진계라는 다리 건너면 이제 고정인데, 거기도 시골입니다. 예. 시골인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님이랑 똑같은 거 겪었는데, 일단 눈이 많이 와요. 눈과 비가 많이 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방울로 된 눈이, 안 쌓인 눈이 아니라 펑펑 쏟아붓습니다. 그것도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눈을 치울 사람이 없어요. 눈이 많이 쌓이는데 그걸 치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 이제 동사무소나 그 직원들 불러도 관할이 넓어서 그 사람들이 못 와요. 그분들이 하기 싫어서 안 오는 게 아니라 인력이 부족해서 거기까지 못 와. 그래서 일하는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치워야 돼요. 저희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웃긴 게 공장 입구까지 어떻게 치웠는데 그 도로 같은 데는 결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운전할 때 막 트리플 악셀 돌고 막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차가 막 미끌리면서 트리플 악셀 정도도 있어요. 직진하고 있는데. 예. 그리고 눈이 쌓이고 빙판길이잖아요. 이게 아무런 치운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빙판길이 돼. 그래서 운전할 때 조심해야 돼. 겨울 되면. 그냥 그 이제 길 자체가 아무도 그 구청이 나와가지고 작업한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운전하 위험합니다. 속도 조금만 밟으면 그냥 다 박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거기다가 식품 공장의 특징이라 하면 남자 직원이 없습니다. 남자가 이걸 하겠죠. 여직원이 이걸 하겠습니까? 남자 직원이 하겠죠. 근데 이거는 다른 데도 똑같아. 기숙사가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근데 문제는 이거네. 왜 할머니가 왜 여기서 일을 하고 계시죠? 할머니면 편하게 노년을 보내셔야지. 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보니까 그거네. 어떤 식품을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분이 원래 농사 일하면서 이제 가게 하다가 뭔가 음식 같은 거 개발해가지고, 어디서 사업하자 제의 들어와서 시골 같은 공장 지어가지고 직원 고용하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뭐 내가 보니까 뭐 채소나 뭐 김치나 장 같은 거 같은 건데, 매신이나 막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이제 혼자서 담그고 하다가, 이게 사람들 찾는 사람도 많고, 마스로 인정받고 하다 보니까 어디서 이제 사업 공장 짓자고 제의가 들어와서 이제 사업인가 뭐 돈 투자해가 시골 같은 공장 하나 짓고 아마 그렇게 하시고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 누가 이거 제대로 한번 이게 활로 개척해가지고 한번 팔아봅시다 해가지고 어, 유통만 뚫어서 아마 가게 지으신 것 같아요. 역시 맞네. 원래 반찬집이 그런 거예요. 반찬집 하다가 이 반찬이 맛이 있는 거야. 맛이 있고 찾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공장을 세우겠다는 마음을 안 먹으신 것 같아. 아니면 이분이 아들내미 딸내미가 엄마 이렇게 시장에서 이 몇 개 팔아가 돈도 안 되니까 그냥 우리가 또 시골에 어차피 땅 사니까 공장 지어가지고 활로 개척해가지고 사이트 만들어서 우리가 팝시다. 온라인으로 뭐 온라인 주문 같은 것도 우리가 받고. 아마 이분이 혼자서 이걸 했다기보다는 이분이 나이가 있으면 이분이 자녀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아들 딸내미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뭐 한 50대 초반 주문 될 거 아니야. 그분들이 어머님한테 부탁했겠죠. 엄마 이렇게 하지 말고 힘들잖아. 직원 고용해가지고 요즘에 다 누가 가게 열고 장사합니까? 다 온라인으로 장사하지 해가지고 홈페이지 만들고 사이트 만들고 그리고 이제 네이버 쇼핑이나 아니 쇼핑몰 같은 데 있죠. 요즘에 쿠팡 이러는데 올려가지고 주문 받으면 이제 공장에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대량 생산 체제로 아마 그렇게 가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된 것 같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보통 이제 반찬 김치나 뭐 갓김치 무말랭이 그러니까 군인 부인이네요. 얘 왜 갑질을 하는지 알 것 같네. 장군 부인이네, 장군 부인. 그리고 회장 남비 스리스타면 지금 78세면 그 예전에 공화국 시절 그때 그 시절 겪은 분이네요. 옛날에 그 5공화국, 6공화국 시절 그때 장군 했다는 거 육사 출신이네, 육사 출신. 왠지 알겠네 이게. 왜 저기서 군대에서 이게 들어왔는지 알겠네요. 육사 선배네. 육사 스타 출신의 이제 사모님이 갑질이 뭐에 비었겠죠. 예. 뭔지 알겠네요. 기수 얘기하면 알 것 같네. 기수 얘기하면. 육사 기수 얘기하면 제가 봤을 때 육사 한 20기 안에 들 것 같은데 분명히 남편이 한 80살 된다고 치고 냄새가 나네요. 왜 이렇게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인맥도 많겠네요. 인맥도 많겠네. 그리고 이거 뭔지 압니다. 이게 그거잖아. HACCP 이게 뭐냐면 식품 안전 같은 거예요. 뭐냐면 이제 식품은 특히 위생이 중요하거든요. 예.
식품 안전관리 인증이라고 해서 위생관리 같은 거. 그러니까 식품은 특히 사람의 어떤 건강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먹거나 살이 나면 안 돼요. 그래서 먹거나 살이 나면 안 되려면 만들 때 과정을 정말 위생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해야 돼요. 이게 그냥 이게 자기들이 다는 게 아니라 시약청에서 달아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시약청에서 감사 나와가지고 공장 돌봐보고 이제 위생상태 점검해가지고 거기서 오케이 떨어지면 이걸 이제 HACCP 예 그렇죠 여기 보면 맞네 시약청에서 달아주네. 근데 이게 달아주는 게 달가운 게 아닌 게 있잖아요. 이걸 달려면 위생이 꼼꼼해야 돼요. 위생이 꼼꼼하다고 매일 청소해야 됩니다. 식품 공장이 힘든 게 그런 거예요. 청소를 매일 합니다. 일반 공장도 청소를 매일 하지 않아요. 청소를 하더라도 그냥 바닥 쓸고 예. 바닥 쓸고 그냥 뭐 주변 자리 접는 이거잖아. 근데 식품은 청소가 다른 게 약간 군대 맨날 그 검열 청소랑 똑같아. 뭐냐 맨날 기계 뜯어가지고 안에 찌꺼기 같은 거 다 비워내야 되고 어. 세제 같은 거 해가지고 빡빡 문질러야 되고 매일 그 청소를 해야 돼요. 물로 청소해야 되고. 그래서 청소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 예. 아, 네, 어서오세요. 요초파부는 당연히 있는 거고. 아줌마들이, 특히 아줌마들이 좀 이런 말 하면 그런데요. 아줌마 되면 다 이런 건가? 아줌마들 되면. 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남편 참 불쌍하게 되는 생각 안 든가요? 스프리 그런 생각 안 드나요? 나는 그런 생각 드는데 예전에 공장에서 일할 때 아줌마들 많았거든. 그 아줌마들 얘기하는, 저런 여자와 같이 사는 남편은 참, 점점점. 왠지 여기서 바가지, 집에 가서 바가지 엄청 끓을 것 같은데. 뭔가 그런 느낌? 우리 저 누구야? 스프님 그런 느낌 받으셨나 모르겠네. 남편이 인사하는데 누구 첩이라고요? 아, 왜 그런 거야, 진짜. 그리고 아줌마들 중에 돌싱도 좀 있을 거예요, 돌싱들. 돌싱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식품 공장에서 일하러 온 사람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남편하고 이혼하거나 사별해가지고 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데 보통 나이 먹은 여자분들 일할 수 있는 게 마땅히 없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좀 자리 같은 거 만들라 해가지고 연결 받아가지고 보통 아마 이런 공장이 시골에 있자리는요 자기들이 지원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뭐 서류 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들 주변 사람들이 아름아름 추천을 들어옵니다. 아는 사람 덕택으로. 왜냐하면 시골에 있는 공장을 처음부터 지원해서 들어올 리가 없어요. 면접 보고 딩동님 오세요? 네,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다 누구 추천 아는 사람 뭐 개 모임에서 아는 사람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별로 면접도 안 보고 뭐 당장 내일부터 일할 수 있냐 그런 경우 많을걸요 아마.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결혼하신 분도 있는데 이혼하고 이제 일하시는 분도 있죠. 그래서 막 결혼하신 분들이 이제 이혼한 사람 막 텃세 부리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퇴근할 때 어떻게 되냐면 퇴근할 때 뭐 스택스나 봉고차 같은 걸 카풀해가지고 한 명에서 한 차에다 4명 5명씩 타고 그렇게 퇴근해요. 왜냐면 시골이기 때문에 도보나 자전거를 출퇴근이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도보 자전거 퇴근하지만 누구 차 한 대 있으면 차에 다 낑가 넣어가지고 아마 타고 왔다 갔다 그럴 겁니다. 왜냐면 이게 시골이 아무리 동네라고 하더라도 그 동네까지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이게 시간 많이 소모가 많이 돼요. 그리고 저분들도 일이 힘들게 일하시기 때문에 걸어서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좀 곤욕이다 말이죠. 특히 날씨가 뭐 눈 오고 비 오고 하면 뭐 걸어서 출퇴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봉고차나 아니면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봉고차 스택스 같은 거 있죠. 뭐 직원차 같은 거 해가지고 거기 한 8명 타가지고 그렇게 퇴근할 거예요. 뭐 차 한 대 있으면 그 4명 5명 꽉 채워서 타고
도보는 출퇴근 절대 안 될 거예요. 이게 그냥 시골도 아니고요. 10분 공장 여러분. 그냥 시골 마을에 있는 게 아니라 시골의 외곽에 있어요. 구석에 있습니다. 구석에. 시골 마을 같은데 막 그렇게 공장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산기슭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 있어요. 그래서 마을까지 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일부러 도망 못 가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소도 키워서 야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네. 깡시골이니까. 예. 시체 어떤 거 치웠습니까? 내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리고 이런 슈퍼도 비싸요. 정말 비쌉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저희도 시골 그때 저희 외가 같은 데 가면 시골이거든요. 가면 라면도 몇 개 없어요. 라면도 몇 개 없어. 라면도 몇 개 없고 음료수도 몇 개 없고요. 맥주도 종류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음료수도 뭐 종류 뭐 제로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코카콜라 통일, 사이다 칠성 사이다 통일, 커피도 레시피 통일 없어요, 그냥. 선택권이 없어. 야 저기 슈퍼 있네. 와 반갑다.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럼 딱 들어가면 막상 찝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거든. 라면도 비싸요. 라면도 아마 신라면 하나밖에 없을걸? 신라면 아스타면 딱 하나? 네, 없습니다. 막상 딱 찾아서 들어가도 일반 마트처럼 다 갖추고 있지 않아요. 네. 어떤 시체가 있는지 한번 소가 탈출해 소 잡으러 간 적도 있다고요. 그리고 개도 있겠네요. 자, 소가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개도 있네. 개 한 마리 있을 겁니다. 분명히. 개밥도 좋겠네요. 보통 여러분 있잖아요. 짬 치울 목적으로 소도 있지만 개도 키웁니다. 시골에 개가 많은 이유가 농작물 같은 거 치우면 이거를 이제 버리기면 돈 되고 소리 많으니까 이거를 누구 이제 가축도 먹이를 주는데 그래서 개 주려고 먹이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골 가면 개 한 마리씩 개를 좋아서 키운다기보다는 자기들이 짬 치우면 짬 담은 거 처리할 사람이 필요하다 보니까 보통 고깃집 같은 거 이제 고기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고기 남은 거 찌꺼기하고 뼈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주려고 개 많이 키웁니다. 일반 개는 잘 안 먹으니까 이제 뭐 진돗개나 도사개 같은 큰 개를 많이 키우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야 그래 치킨 족발 되네요. 더럽게 넣기는 잘 터지는 시도 잘 안 터져. 근데 지금은 잘 터질 거예요. 옛날에는 잘 안 터졌던 게 사실이야. 지금 그래도 시골도 인터넷이 다 들어와가지고 광면 다 들어와서 기가도 될 거예요. 지금은. 옛날에 안 됐어요. 옛날에. 이렇게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KT가 이제 기가 인터넷 이렇게 설치하고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지금은 다 될 겁니다. 10년 전에 안 됐죠. 불과 한 10년 전까지는. 인터넷 편차가 심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국 어디든지 광이 다 들어오는 시점이라서 뭐 특별한 거 아니면 다 될 겁니다. 지금은. 옛날엔 안 됐다는 거. 밥이 맛없다. 자, 명색이 식품회사인데 밥 진짜 맛없음. 자, 그래서 제가 딱 느끼는 게 있네. 자, 밥이 맛없으니까 직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마 스튜디 공감하실 것 같은데 직원들이 컵라면에 싸웁니다. 컵라면에서 밥 말아보는 풍경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물론 스프님은 그러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직원 중에 한 명 있을 거예요. 육개장 사발면이나 도시락 같은 라면 챙겨와서 거기에 국물 부어가지고 국물 아니면 뿜빠 해가지고 같이 먹는다거나 도저히 국을 떠먹을 수 없어가지고 국도 무슨 뭐 건더기가 많고 그런 국이 아니라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반찬 받아 남은 거 뭐 배추김치 하다 남은 뭐 그런 거 이제 시래기 같은 거 있죠. 꼭지 난 시래기 그걸로 이제 뭐 시래기국 만들어 먹는다거나
아, 뽀글이 자주 해 먹었다고요? 뭐 군대네요, 군대.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고기 반찬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올 정도라고 했잖아요. 고기 반찬. 자, 고기 반찬은 안 나오지만 생선 반찬은 더럽게 자주 나옵니다. 생선 반찬은. 생선은 정말 어디서 공수했는지 모르겠지만 생선 비린내 제거 안 해가 비린내 냄새는 진동을 하고, 그리고 가시밖에 없고, 예, 먹고 나면 입이 정말 텁텁하고요. 생선 반찬은 더럽게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고기 반찬에 생선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생선과 고기는 분리시켜야 돼요. 우리가 아는 고기 반찬은 제육볶음이나 고추장 불고기, 네, 주물러, 두루치기, 이게 고기 반찬인데 그런 고기 반찬이 하나도 안 나오고, 네, 조기구이, 뭐 명태, 아니면 아마 국으로 뭐 고추장, 고추장이란다. 그 고등어 그 명태찌개 많이 나옵니다. 가시만 엄청 많고 살코기는 없고 비린내 오면서 진동을 하는. 이게 뭐 거의 궁돌이네, 궁돌. 네. 막상 발라 먹으려고 하면 이제 살코기 얼마 없고 가시만 오지게 많고 생선 대가리만 들어간 생선. 간식을 뭐 사오는데 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회장이 간식 사오면 생선 오지게 낸다고 하는데, 오지게 낸다고 하는데 뭐 무슨 간식을 사옵니까? 건빵 사오나요? 건빵? 군대 느낌 내보라고? 너 어차피 군대 이걸 대신하는 거잖아. 오늘 너 군대 갔으면 건빵 먹었을 거 아니야. 해가지고 어 군대 건빵 가져갈 수도 있겠네. 왜냐하면 뭐 자기 남편이 스위스타 출신이었으니까 군대에서 건빵 공수해오는 건 어렵지 않은데, 어, 군대 이제 별 정도 되면 이제 군대 물건 빼돌리는 건 쉽잖아요. 무슨 간식 사왔는지 궁금하네요. 보나마나 형편없는 간식 사오겠죠. 아 진짜, 와 진짜 건빵 나온단 말이야. 나 진짜 혹시나 해서 얘기했는데, 나 농담삼아 얘기를 했는데 진짜 건빵이 나온다고요? 야, 환장하겠네, 환장하겠어. 와, 진짜 건빵이 나온답니다, 여러분. 와, 진짜. 와, 환장하겠다. 와. 난 농담삼아 얘기를 했는데. 난 농담삼아 혹시나 얘기를 했는데 진짜 나온다는 거였잖아, 이게. 와. 야, 미치겠구만, 진짜. 야, 가성비 진짜, 와. 야, 가성비. 딱 그 나이 때 좋아하시는 분. 보통 어르신 분들이 이가 약하잖아. 이가 약하니까 어르신들이 건빵이래. 뭐, 고문인데요, 고문? 그거네, 1,000원에 3개 파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마트 같은 데 가면 왜 앞에 매대에 그냥 진열만 해놓고 잘 안 팔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하도 안 팔려가지고 뭐 세 묶음이 1,000원, 네 묶음이 1,000원 묶어 놓는 거 있잖아. 근데 여러분 가면 보기만 할 뿐 절대 손에 안 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사왔나 보네요. 뻥튀기도 그거 사왔나 보네요. 그 마트 같은 데 가면 왜 매대에다 올려놓고 할인 제일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야, 그걸. 떡도 딱 할매니까, 할매 맞잖아. 할매 취향에 딱 맞는 건 사왔네. 1년에 한 번 정도 코스트코 피자요? 야, 코스트코 피자 얼마 한다고? 그거 12,000원, 3,000원 밖에 안 하는 거. 야, 그거 코스트코 피자 가성비 좋다는 것도 어떻게 알고 또 사왔네요? 야, 대단하네요. 야, 참, 들으면 들을수록 참 기가 찹니다. 사무실 직원도 또 꼰대 집값어. 젊은 직원 님밖에 없는 거지, 님밖에. 자, 이게 보니까 여기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핫바지 회사가 산업체를 딸 수 있었는지, 위에 이야기한 대로 그것도 장군 백으로 산업체 받은 거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 생각인데요. 제 생각에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스프님, 저 회장님 아들이 있으면 아마 아들님이 장군일 가능성이 큽니다. 분명히 아드님 계시는데, 아드님이 저분이 결혼을 일찍 해서 저 나이 때 일찍 했으니까 보통 아마 빠르면 환갑 정도 될 테고, 중간쯤 되다도 지금 50대 한 다섯 여섯? 저 당시에. 그럼 충분히 스타를 달고도 남을 나이죠.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보통 아버지가 장군이면 이어서 보통 육사를 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자식 잘 되게 하려고. 왜냐면 저 당시에 육사는 거의 서울대나 맞먹었습니다. 지금 육사의 입지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저 당시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사 그 어떤 그런 파워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육사 나왔던 사람들이 군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스타다고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지금 나라의 어떤 장관, 차관, 국회의원 이런 거 한 잔씩 다 먹을 수 있었어요. 그냥 아들이 잘 나간다고 했으면 스타겠네요. 아들내미가 지금 보면 보통 한 투스타, 쓰리스타면 50대 초중반 그 정도에 달잖아요. 육사라고 하면 맞네. 옛날 같은 경우에는 50대 초반에 육창이나 이제 뭐 합창 정도 이제 달 수가 있으니까 냄새가 나네요. 집이랑 매일 싸웠다고요? 그 예전에 고민사연의 그 돈 문제 때문에 참, 아니 돈을 다 갖다 주는데 야 정말 힘들었네. 사실 이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벌어도 내 마음대로 못 쓰니까 내 돈인데 맞잖아요. 내가 고생해서 뼈 빠지게 해서 받은데 품삯인데 이 품삯마저도 가격도 다 뺏기는데 이거 가지고 왜 이거밖에 못 주냐고 막 하니까 그 돈을 차압당하듯이 하니까 내가 벌린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네. 진작에 나왔어요 이런 회사는. 자, 몇 년 뒤에 잘 되신 이모님이 뵈러 갔는데 많이 좋아졌다. 회장의 성격 많이 누르고지었다. 아니, 회장의 성격이 많이 누르고졌다는 건 회장님이 남아있다는 거잖아. 어? 아니, 회장의 성격이 많이 누그러졌다는 회장님 아직까지 이 업체에 아직 있다는 거잖아. 그럼 8순 넘었다는 얘기인데 8순 넘었어도 아직 현업에 종사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분이 아직까지 갑질한다는 거잖아. 이분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누그러졌다고요? 더 심하겠죠. 오히려 노망나가 더 심해졌겠지. 히스테리 더 많이 부리겠죠. 어? 많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보니까 이걸 내가 보니까 이 나이 이제 드시도록 한다는 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누가 이어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딸이나 아들이 포기한 거야. 아니 못 믿어온구나. 왜냐하면 충분히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2세 교육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맞잖아요. 원래 경영 일선에서 빠져야 되잖아 이게. 저분이 계속 여기서 경영에 참여한다는 거는 아무도 할 사람이 없다는 거 쉽게 얘기해서 가족 중에 이거 할 사람이 없다는 거야. 어. 원래 같으면 지금 이분 빠져야 됩니다. 진작에 빠져야 되죠. 이분의 자식이 어, 이분이 자식이 한다거나 아니면 손녀 손자가 해야죠. 근데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며느리가 사장인데 요리를 아예 할지 모른다고요? 곱게 잘한다 보네요. 며느리가 곱게 잘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며느리 생각해보세요. 거의 할머니 되시는 분이 사장이잖아요. 78세면 며느리도 50 중반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스푼이. 저분 또 한 7, 80년대 그럼 대학교를 다녔을 텐데 여자가 70년대 대학교를 다녔어요. 집이 부자라는 소리입니다. 곱게 자랐다는 거죠. 부잣집 마나님이었나 봅니다. 그 며느리분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예 못하는 사람이, 70년대 여자가 대학교를 나왔으면 무조건 집이 잘 사는 겁니다. 무조건. 왜냐하면 여자 그 당시에 대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집이 엄청 잘 살지 않으면. 등록금도 비쌌고, 식구가 많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대학교를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 장남이 대학교를 많이 갔단 말이에요. 여자들은 대학교 안 가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세대가 그 대학을 못 먹은 사람들이 거의 많아요. 그래서 교육의 어떤 그런 한배친부들이 많아. 장남만 대학교 보내고 나머지는 이제 안 보내고. 그런 경우 많아요. 자,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회사는 정말 돈이 아주 급하지 않으면 가면 안 됩니다. 어차피 갈 일도 없겠지만. 예. 지금 회사 남아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 이제 일한 지가 꽤 됐잖아요. 옛날 얘기잖아요. 남아 있을지 모르겠네요. 쫄딱 망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2세 경영이 안 되면 쫄딱 망할 것 같은데, 이거는. 왜냐하면 이 맛을 내는 사람, 반찬은 맛이 변하면 사람들이 금방 시들어요. 맛이 조금만 변하면. 이 맛이라는 게 참 예민합니다, 사람들이. 맛 조금만 변해도 금방 떠납니다. 음식 장사라는 게. 그래서 저 음식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으면, 저거를 전수 못 받으면, 저건 뒤를 기억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아예 또 그 옛날 방식의 어떤 경영 방식 추구한다면, 그냥 아무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죠.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이런 회사는 좀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망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